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화요일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장마철이 심한 만큼 오늘 오전에도 비가 많이 오고요. 이제 최소 한 달 정도는 비 피해가 있지 않으시기를 이 많은 수호천사님들, 영웅시대분들 각고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직접 라이브 방송 중에도 언급했었죠. 우리 영웅시대분들 비 피해 없으시게 조심하시고 특히나 건강과 행복 잘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증명시켜주는 기사들이 여전히 많이 쏟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자, 사랑해요 내 아버지, 바로 임영웅님이 불렀던 아버지 뮤직비디오 영상이 1,400만 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해요 내 아버지라는 가사가 담긴 아버지 노래는요, 지난해 8월 9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가 된 이후 바로 6월 26일 어제 날짜로 1,400만 조회수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규 앨범이 발매된 지가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더블 싱글 앨범,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등 여러 노래들이 새롭게 출시가 됐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규 앨범을 기다리는 건 이렇게 다채로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여러 장르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전방위로 가요계와 음원계 나아가서는 이 뮤직비디오 내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임영웅님의 음악 파워가 증명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가 또 눈에 들어와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K-발라드. 자, 뭐라고 또 이번엔 얘기를 했느냐? 리메이크의 흐름을 탄 K-발라드, 구구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신곡 발라드는 위기에 처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쭉 내려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던 K-발라드, 일명 한국 발라드의 시장이요, 리메이크 곡이나 장르의 전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K-팝 음악의 주 소비층인 10대에서 30대가 발라드보다는 아이돌 노래를 더 중요시하는 데다가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위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여기 보면 가수 테이씨가 같은 백에 사랑은 향기고를 남기고 등 2000년대 초반을 휘어잡았던 이 가수 테이씨가 지난해 9월 버즈의 모놀로그를 리메이크한 뒤 올해까지 사랑해도 될까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등, 또는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등의 리메이크 발라드 곡이 연이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트로트와 아이돌 시장에 대비하여 발라드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은 요즘 트로트하고 아이돌이 워낙 판을 치다 보니 발라드의 영향력이 약하다. 근데 여기서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리메이크한 사랑은 늘 도망가. 근데 이 기사도 완벽하진 않아요. 발라드 리메이크 열풍은 신곡 발라드 열세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도 아이돌들이 순위권을 차지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여전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순위에 진입한 4곡의 발라드 곡 중에서도 신곡 발라드는 헤어지자 말해요가 전부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를 들어보지 못한 걸까요? 신곡 모래알갱이의 장르가 혹시나 트로트로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한번 그래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론에 들어와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이렇게 탁 곡 검색을 해보면요, 딱 보이시죠? 장르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20000% 발라드라고 떡하니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떡하니 발라드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에 발라드라고 떡하니 적혀져 있는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가 얼마나 음원 차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줘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순위권에 들어가 있는 발라드 곡 중에 신곡 발라드가 없다?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들의 어떠한 횡패인지 아니면 이들의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K발라드가 사장되고 있다면요. 이것을 깨부수고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들입니다. 모래 알갱이 뿌린가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도 진작에 무슨 장르였을까요? 이게 뭐 팝 장르였을까요? 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도 발라드 장르였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에도 얼마나 많은 발라드 장르가 있으며 최근에 발매됐었던 폴라로이드는 또 어떨까요? 자, 폴라로이드하고 런던무인은 심지어 락, 메탈 장르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장르를 하고 있는 임영웅님이 신곡 모래알갱이를 발매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K발라드의 위기? 이해되지 않는 인식이 아닌가. 심지어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차트 진입 및 순위 및 차트인 점유율, 순위가 나눠졌는데 6월 26일 차트 진입 횟수, 멜론, 진입, 플로, 바이브, 스포티파이, 벅스. 자, 모든 음원 사이트, 심지어 해외 음원 사이트인 스포티파이까지 합산해서 낸 차트 점유율 순위가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들, 에스파, 저 언론 기사에서 말했던 수많은 걸그룹 아이돌들이 다 후순위로 밀릴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차트인 점유율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목을 쏠랑 빼먹고 저런 기사를 쓰는 건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방송가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은 음악성을 외면하는 걸까요? 진실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그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저는 제 머리론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트 순위에 따른 차트 점유율에서도요. 보이세요? 차트 점유율에서도 임영웅님은 탑3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탑3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들. 자,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대표하는 걸그룹들과 유일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가수가 임영웅님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참 언론사들에서는 그 누구도 발라드의 생태계를 이끌어 나간다라는 그런 기사 한 줄을 적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였다면 진작에 적어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흐름, 임영웅님의 다음 2집 앨범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나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대다수의 노래들이 트로트곡 없이 발라드와 댄스로 나오게 된다면 어디 그때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그렇게 트로트 가수의 노래로 치부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면밀히 눈여겨 봐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최근 임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히어로 데이 생일 라이브가 방송이 됐었죠. 이 영상의 조회수가 58만 회를 넘어섰고요. 이 당시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생일 축하를 위해서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참여자 숫자가 6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임영웅님의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성적부터 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라이브 파워가 이 정도로 막강했을까요? 처음부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영웅님의 첫 유튜브 라이브는요, 18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4년 전 2018년도 이 30분짜리 라이브 영상입니다. 놀랍죠? 대다수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는 58만, 69만, 126만, 105만, 116만인데 유일하게 이 4년 전 영상만이 18만 회라는 비교적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임영웅님이 깜짝 놀랄 라이브 방송을 이 당시 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곁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신정훈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심지어 신정훈 대표님은 임영웅님과 함께 롱패딩을 입고서 이 근처의 앵글까지 카메라 각도를 어떻게 잡을지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라이브를 막 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역할일까요? 바로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은 이렇게 대표님과 소속사 가수가 아니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처럼 눈에 보여집니다. 어느 소속사의 대표가 이런 야외에서 일정이 있을 때 함께하고 있을까요? 이때 임영웅님이 이야기할 때 입에서 입김이 막 나오거든요.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때 영하권 날씨 속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행사였어요. 이때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임영웅님은 이 당시 때 라이브를 틀자마자 아무도 안 들어온 줄 알고 채팅에 아무 말도 안 올라오는데? 라고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15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라고 헤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린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6만 명에 육박하는 임영웅님이 라이브 켰다 하면은 6만 명씩 들어오잖아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때의 시절이 불과 4년 전입니다. 정확하게는 5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채팅창 하나하나 읽으면서 계속하여 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이 좋은 마지막 2018년도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슴이 뭉클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었던 바로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신정훈 대표님 역시 채팅창을 일일이 보면서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 지금만큼의 숫자는 아니지만 이 당시 때 제가 볼 땐 한 100분 정도 들어오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함께 확인하고 있는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어느 소속사의 대표가 이렇게 일일이 유튜브 라이브 채팅방을 읽어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때 임영웅님이 이러한 말을 해요. 울산광역시 시민분들과 지금 라이브에 참여하신 영웅시대 분들, 이 시간을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계속 비슷한 말을 반복하더라도 라이브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임영웅님의 능수능란한 라이브 때를 떠올려 보면 참 어색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슈퍼스타를 만들었다라는 게 이 영상에 생생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이 이제 2019년이 되면 몇 살이냐라고 물어보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아직 임영웅이는 20대입니다. 아직 임영웅 짱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라이브 방송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폭죽이 터지죠. 폭죽만 터진 게 아니라 소원지라고 하나? 이렇게 소원을 담은 종이들을 한 번에 태우는 그런 이벤트도 하는데 임영웅님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저 당시 때 이 20대 청년의 임영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같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임영웅님은 곁에 있는 신정훈 대표님을 소개하면서 대표님도 여기 옆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때 카메라를 촬영하던 최이사라고 불리운 여성분, 함께 있었던 소속사의 대표님인 신정훈 대표님, 그리고 소속사 가수인 임영웅, 이 사람들이서 만든 이 신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영웅님 곁에 지금 수호천사님들 같은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이 함께 만들어낸 쾌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사에 들어오는 내용이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많이 나와야죠. 스스로 이겨낸 임영웅, 마이리틀 이후에 보일 행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실시간 라이브로 전달해도 드렸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등장하면서 기사가 굉장히 의미있게 칼럼을 소개했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도전이었던 마이 리틀 히어로를 마친 임영웅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까? 지난 25일 KBS 2채널 임영웅 단독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히어로가 5화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마리희는 오직 임영웅에 의한
솔직 담백한 LA 여행기를 그리면서 아티스트와 사람, 임영웅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임영웅의 솔직 담백한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자, 굉장히 팩트를 그대로 언론사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방송에서 임영웅은 과학 유튜버 궤도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중요한 시작점, 고민이 많지 않겠냐. 그러다 임영웅님 역시 고민도 진짜 많고 이거를 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힘든 고민보다는 하루하루 설레이는 그런 고민들로 바꿔낸 지 얼마 안 됐다. 좀 괴로운 고민이었던 적도 많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임영웅님 역시 슈퍼스타로서의 이 부담감, 삶을 이겨내는 쉽지 않은 도전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영웅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촬영하는 동안에도 또 저만의 시간을 보낼 때도 그리고 다시 방송을 보면서도 꽤나 즐거웠다. 여러분도 저처럼 즐거우셨다면 좋겠다. 있는 그대로의 저 임영웅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 여러분 건행이라고 인사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 라이브 방송을 켠 임영웅은 드디어 마리희가 마지막 방송까지 끝났다. 뭔가 시원섭섭하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다. 저도 그런 마음에 한번 라이브 방송을 켜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한 극찬 평가가요. 와, 오늘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기 수직 상승 이후에 괴로운 고민이었던 적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태양보다 큰 팬들감의 존재, 이 팬들에 대한 솔직함을 굉장히 임영웅님이 이 탑스타의 그림자를 고백하면서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팬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쫙 쏟아내죠.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대해서 지금 언론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그리고 영웅시대 팬분들 서로가 서로 모두에게 그야말로 굉장히 행복하고도 힐링이 되는 시간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이지 않겠나. 그리고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진정성 있는 모습, 말 그대로 임영웅이란 탑스타의 모습보다도 그냥 인간 임영웅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잘 합쳐져서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는 팬들과 가수가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프로그램이다.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아침 첫 영상부터 설명을 드렸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마이 리틀 히어로가 숫자로서 시청률로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내용 정리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넘어서는 그 가치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엄청난 또 다른 결과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죠. 언제 또 TV에 나오나요? 그러자 임영웅님은 그러게요. 앞으로 또 많이 나와야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송을 나가보도록 하겠다. 저 혼자 놀았으니까 이제는 같이 놀 수 있는 방송을 나가고 싶다. 혼자 노는 건 어렵다. 제가 예능인이 아니다 보니 혼자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더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제가 어제 올려놓은 라이브 방송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앞으로의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얼마나 자주 등장할지에 대한 언지를 이미 다 해놓았다 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혼자서 노는 방송, 즉 단독 예능이 아니라 같이 노는 방송, 그러니까는 다른 연예인들, 다른 방송인들과 함께 놀면서 즐길 수 있는 예능 방송에 나가보도록 하겠다. 대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정말 많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 제작진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잘 만들어주셔서 비교적 편안하게 할 수 있었는데
혼자 카메라 앞에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TV에 나오시는 분들 존경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거 탑7, 탑6, 트롯맨들과 함께했던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때와는 다르게 오로지 혼자서 이 예능 프로그램을 감당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체감하게 된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팬분들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통해 예능방송 프로그램 출연이라는 결정을 하고 난 이상 이젠 단발적인 모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수많은 팬분들에게 이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것도 혼자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예능방송에 출연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자, 이런 큰 변화를 임영웅님이 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임영웅님의 팬분들,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제주 회원님들이요,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후원금을 이렇게 기탁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영웅시대 제주도에 계시는 영웅시대 제주 회원님들은요, 바로 지난 24일 제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하면서 성금 616만원을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분들에게 기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들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엄청난 기록들이 저는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대기록이 발생하게 됐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이 엄청난 쾌거 소식이 눈에 보이십니까? 6월 4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탑 20. 자, 여기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너무너무너무나 멋진 바로 쾌거 소식, 신곡 모래알갱이가 지금 1위 기록을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한 분 한 분의 투표가 모였다. 보니까 압도적 투표 1위를 차지했고요. 점수가 41.3점, 그리고 총합수가 73.5점으로서 압도적인 1등을 달성해냈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까지 지금 번져나가 있느냐?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 공식 트위터에도요,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6월 4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임영웅은 영웅시대 곁에 쉬어가요.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첫 번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 대박이죠? 그러면서 아티스트에게 실물 트로피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라면서 임영웅님의 6월 4주차 주간 인기상 1위를 차지한 이 모래알갱이 대기록을 이 멜론 사이트에서도 대대적으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하 기록을 지금 영웅시대 분들, 수호천사님들이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요, 단순히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건 역시 전체적인 기간을 볼 필요가 있겠죠? 4월달은 빼고 5월달과 6월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달, 5월달, 6월달 모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한 게 보여지시죠? 4월달에는 800만, 5월달에는 949만, 10월달에는 1000만이라는 브랜드 평판 지수를 세우면서 매달 100만 지수 이상씩 큰 폭으로 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이 탑3 안에 이찬원님의 이 순위권에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4월달 같은 경우는 479만이었던 이찬원님이 이 5월달에 오면서 340만으로 100만 이상의 지수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그랬음에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역시나 4월달에 3위였던 김호중 씨도 오히려 브랜드 평판 지수가
340만에서 330만으로 하락했음에도 3위, 4월달과 5월달 모두 탑3의 순위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부터 쭉 불러드리면 5위에 장윤정님, 6위에 손태진씨, 7위에 나훈아님, 8위에 안성훈씨. 이 4월달 대비 손태진씨는 오히려 8위에서 6위까지 2계단 올라갔는데 안성훈씨는 이 7위였던 순위에서 오히려 1계단 떨어지면서 8위로 하락하게 됩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의 숫자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데 순위가 안성훈씨가 오히려 하락했고 손태진 씨는 브랜드 평판 지수도 270만에서 290만으로 20만 이상의 평판 지수가 상승되면서 오히려 2계단 상승하며 안성훈 씨를 누르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탑10 안에 영탁님이 들어갔지만 9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미스터 트로트의 박지현 씨가 전달 대비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달에는 4위에 랭크가 됐었는데 10위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이렇게 브랜드 평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진혜성 씨는 11위에 랭크가 됐고요. 박서진 군은 199만으로 역시나 이 전달 4월달 대비 지수가 하락하면서 순위권도 1계단 떨어지게 됩니다. 이 양지은 씨는 똑같이 13위에 랭크가 됐고 박군 씨도 오히려 평판 지수가 4계단이나 상승하면서 14위에 랭크가 됐고요. 홍진현 씨가 15위, 정동훈 군이 16위로서 전달 대비 10위권에 있었던 순위가 브랜드 평판 지수도 230만에서 166만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가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 대비 엄청나게 순위 변동이 엄청나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김태현 양이 19위, 김다현 양이 21위, 장민호 님이 24위로 전달 대비 역시 장민호 님도 이 숫자 자체가 140만에서 120만으로 20만 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순위권도 19위에서 24위까지 크게 하락합니다. 그리고 김희재님 역시 23위였던 브랜드 평판 지수가 30위권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미스터 트롯 원년 멤버였던 멤버들이 4월달 대비 5월달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6월달 역시 굉장히 전쟁통이나 다를 바 없는 이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선 임영웅님은 1000만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이찬원님도 340만에서 420만, 김호중 씨도 330만에서 339만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순위는 탑3에서 밀려난 4위로 하락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이 박지현 씨예요. 박지현 씨가 전달 대비 10위권이었던 이 순위에서 브랜드 평판 지수 숫자 자체가 240만에서 337만으로 거의 100만 포인트가 상승하면서 탑5 안에 드는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탁님 역시 9위였던 전달 대비 비하여 7위까지 크게 상승을 하게 돼요. 포인트 자체도 250만 포인트에서 320만 포인트로 70만 포인트가 상승이 됐고요. 손태진 씨는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전달 대비 6위였던 순위권에서 8위로 하락하게 되면서 이 포인트 자체도 290만에서 270만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성훈 씨가 반등을 노렸음에도 전달 이 손태진 씨에게 밀렸던 순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똑같이 나란히 순위 하락을 하면서 손태진 씨 밑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로트의 대결에서는 오히려 박지현 씨가 그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박군 씨가 12위, 진혜성 씨가 13위, 양지은 씨가 14위. 결국 양지은 씨도 1계단 하락했고요. 진혜성 씨도 11위에서 13위로 하락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또다시 하락을 시작해요. 박서진 군 역시 12위에서 15위로 포인트 자체도 200만에 가까운 190만에서 170만으로 20만 포인트를 하락합니다. 장민호님이 오히려 크게 반등을 해요. 전달에는 이 24위였던 순위가 17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 정동원 군 역시 16위에서 22위로 오히려 포인트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5월달에 대비해서 보면은 장민호님은
상승을 하게 됐고 정동원 군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희재님은 다시 5월달 대비 29위에 들어오게 되면서 30위권 안으로 랭크인을 하게 되죠. 5월달하고 6월달의 큰 격차라고 한다면 우선 기존 미스터 트롯 원년 멤버들이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정동원 군과 장민호 님이 오히려 순위를 뒤바꿈하듯이 이렇게 순위가 정동원 군은 하락했고 장민호 님은 상승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희재 님은 30위권 내에 다시 랭크인이 됐으며 놀라운 거는 미스터 트로트의 멤버인 박지현 씨가 탑5 안에까지 올라오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탑3에서 탑5 내에는 임영웅 님이 압도적 1위, 그리고 이찬원 님과 김호중 씨 등 이 원년 멤버들의 순위가 여전히 아성을 빛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임영웅 님, 이찬원 님, 김호중 씨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전부 다 이 손태진 씨, 안성훈 씨, 박지현 씨 등과 같은 이 미스터 트로트 멤버들에게 오히려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 아닌가.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손태진 씨만이 유일하게 활약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의 이 순위가 지금 보면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조차 이찬원님의 순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김호중 씨 역시 상위권에 랭크가 됐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미스터 트로트 원년 멤버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탑3를 계속하여 차지했다. 1위, 2위, 3위를 나란히 차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전달 대비 1위였었던 순위가 브랜드 평판지수 포인트가 상승했음에도 2위로 하락하게 된 건 바로 방탄소년단의 10주년이라는 깜짝 놀랐던 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30위권 내에 가수 브랜드 전체 지수에서 보면 영탁님도 꾸준히 20위권 안에 랭크인이 되고 있고요. 장민호님과 정동원, 김희재님 역시 30위권 안에 랭크인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이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미스터 트롯 2나 불타는 트롯맨보다는 이 미스터 트롯 원년 멤버들의 활약이 30위권 내에 더욱더 빛나고 있다. 전부 다 랭크인 됐잖아요. 임영웅님, 영탁님, 이찬원님, 김호중씨, 장민호님, 정동원군, 김희재님까지 이 모든 멤버들이 30위권에 랭크인이 되어 있지만 참 신기한 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박지현 씨라던가 손태진 씨라던가 안성우 씨 같은 이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의 멤버들이 오히려 탑10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트로트 내에서는 오히려 원년 멤버들보다 앞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트로트계 내에서는 여전히 미스터 트롯 원년 멤버들과 미스터 트로트 불타는 트롯맨들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탑3 안에 들어가는 탑5 안에 들어가는 순위에는 임영웅님, 이찬원님, 김호중 씨가 굉장히 압도적인 순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팩트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전체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는 오히려 원년 멤버들인 트롯맨들의 활약이 이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로트라는 후속 프로그램 멤버들보다도 앞서는 참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가수 브랜드 평판이건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이건 이 탑3 안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 같은 트로트 가수 동료들에게조차 굉장히 이 위상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있지 않나. 트로트 가수들에게까지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